네, 항공학교 이호상 강사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저희 시리즈 중에 시리즈 항공용 에어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다시피 테이블에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일단 여기 큰 애 하나 보이시죠? 요만한 애. 자, 요거 큰 애 하나 있고,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하나씩 좀 샘플로 좀 꺼내놨는데, 자, 이것들을 뭐라고 그러느냐? 그냥 하나로 합쳐서 에어툴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왜 쓰느냐? 라고 얘기한다면, 일단 컴프레셔부터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컴프레셔가 있어야 에어를 쓸 수가 있어요. 뭔 소리냐? 얘는 공기 압축기입니다. 여기 밑에 빨간색 탱크가 보이실 텐데 이 탱크가 왜 있냐면 여기에 압축된 공기를 저장을 합니다. 그래서 공기를 쭉 이 안에다 압축을 해놨다가 그 압축된 공기의 힘으로 각종 장비들, 여기 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공구, 그러면 뭐 작동시키는 작동형 공구는 보통 전동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항공 쪽에서는 특성상 에어를 더 많이 쓰게 돼 있어요. 왜 그러냐? 전동 공구의 문제는 개당 하나씩이 굉장히 좀 무게가 무겁습니다. 툴의 무게가 좀 무겁다 보니까 에어툴 자체는 굉장히 소형이에요. 물론 전제 조건은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하지만 보통 항공기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경납고, 즉 행가에서 작업을 하겠죠. 그래서 이런 장비가 물론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, 이거 꽤 소형입니다. 이런 포터블 타입으로 밀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 자체에서 컴프레셔 기능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호스를 이용해서 호스만 쭉 연결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런 소형화된 장비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.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죠. 그래서 항공 쪽에서는 물론 전동 공구를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. 전동 공구도 사용은 하지만 실질적인 힘 파워라든가 그리고 휴대의 편의성 때문에 에어툴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컴프레셔, 이런 컴프레셔를 어떻게 켜고 끄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. 그러면 같이 한번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일단 이 컴프레셔를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위치 보이시죠? 이거를 네, 어떻습니까? 무지 시끄럽죠? 네, 이게 에어 컴프레셔의 좀 문제점입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컴프레셔가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무소음 컴프레셔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가 많은데 출력이 크면 클수록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컴프레셔는 가정용으로 쓰기에 조금 좀 부적합한 그런 장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부분적으로 같이 한번 보자면 기본적으로 컴프레셔는 전기식 모터로 작동됩니다.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모터. 그래서 전기선 쪽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은 모터 부분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모터 부분이에요. 물론 한창 작동 중에는 만지시면 안 됩니다.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. 그 다음, 방금 제가 올리면서 켰던 부분이 이게 이제 스위치인데, 이거는 이제 전기랑 에어를 섞은 타입입니다. 그래서 이 탱크 안에 압력이 일정 이상 찼다면 바늘 보이실 겁니다. 아까 쭉 열심히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에서 딱 멈췄습니다. 그게 이 내부에는 스위치로서 작동이 됩니다. 그래서 올리면 켜는 거고 누르면 끄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일단 정지를 좀 시켜둘게요. 자,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이런 게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게 뭐냐면 컴프레셔를 통해서 이제 호스로 에어를 빼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호스들을 사용을 할 때 호스들의 규격은 다 똑같습니다. 무슨 소리냐면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돼요. 근데 그냥 누르면은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거는 퀵 디스커넥팅, 즉 퀵타입이라 그래서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 호스도 자기끼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. 즉 어떤 거든 간에 거의 호환이 돼요. 마찬가지 이 팁을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구짜리도 꽂아놓고 세 구짜리도 꽂아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구짜리에 하나 꽂는다라고 한다면 뒤로 당긴 상태에서 손을 고정시키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끼고 그 다음 앞으로 밀어주시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. 이거를 반대로 그냥 강제로 누른다. 절대로 힘을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살짝 뒤로 당겼다가 끼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밀어주게 되면 안에 있는 볼에 의해서 딱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지금 상태에서 이 호스에
다른 툴들을 연결을 한다. 작동을 할까요? 안 하죠. 왜냐? 밸브가 잠겨 있어요. 가스 밸브랑 똑같아요.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열리고 뭐가 닫히는 거냐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.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. 빨간색이 방향이에요. 지금 이쪽 보고 있으니까 닫혀 있는 거고 이 방향을 이쪽으로 정상 라인으로 보내주게 되면 지금이 온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안에 에어가 찼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차단 밸브가 여기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장비를 사용할 때 왜 작동이 안 돼? 얘가 닫혀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. 그래서 이거는 사용한다면 오픈으로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컴프레셔를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에 구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이 실린더 부분인데요. 즉 여기서 공기를 압축합니다. 엄청 뜨거운 부분이니까 절대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. 자, 여기 부분 안에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오일 상태가 정상인지 그 오일 양이 정상으로 들어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? 오일 딥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딥스틱으로 안에 있는 오일 양이 정상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하단 부분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? 여기 물 빼는 곳 그래가지고 밑에 조그만 밸브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밸브의 용도는 뭐냐면 컴프레셔를 다 사용했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이 컴프레셔를 그냥 다시 보관을 해야 돼요. 자, 그럴 때 이 안에 압축 공기를 그냥 넣어두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? 공기를 압축시키면서 이 안에 수분이 생깁니다. 즉 지금도 공기를 쭉 압축하면서 분명히 이 탱크 내에는 일정량 이상의 수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컴프레셔는 사용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탱크 내의 압력을 다 밖으로 배출시켜 주셔야 됩니다. 만약에 배출을 안 한다, 이 안에 부식이 발생됩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컴프레셔를 끄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컴프레셔를 끄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본 것처럼 이 빨간색 스위치를 눌러주셔야 됩니다. 헷갈리지 마시고요. 이 빨간색 스위치를 올리면 켜는 거고 내리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압력이 떨어져도 충전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눌러주시고 이 밸브도 닫아주시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밸브를 정식 명칭은 드레인 밸브입니다. 드레인 밸브를 열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살살 이제 소리가 나겠죠? 네, 다 빠졌죠. 드디어 고요해졌습니다. 안에 있는 바늘이 전부 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에어가 다 빠져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이것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다 빠졌다면 그리고 나서 하단의 밸브를 잠궈 주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아까 제가 공기 압축될 때 수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. 볼까요? 제가 지금 손으로 잡은 모양만큼 젖죠. 조금씩 젖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게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안에 공기를 압축시켜 놓고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수분은 어마무시하게 생깁니다. 그래서 용량이 정말 큰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수분 빼는 걸 잊었습니다. 드레인을 안 하고 한 며칠 뒤에 드레인을 한다. 그러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컵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수분들이 이 탱크 안에 계속 잔류할 경우 부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컴프레셔를 나는 사놓고 오래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관리 방침 중에 하나가 쓰고 끄면 무조건 드레인입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컴프레셔를 관리해 주시면 오일도 적당한 시기에 교환하고 그리고 수분도 매일매일 잘 빼주시고 그리고 흡입 필터도 중간중간 교환을 해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컴프레셔는 수명은 거의 10몇 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이 장비도 상당히 좀 오래된 장비입니다. 근데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상태가 괜찮은 그런 축에 속하겠죠. 컴프레셔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기본적인 각 위치와 그리고 사용 방법, 켜고 끄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에어 컴프레셔 써야겠구나 할 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컴프레셔를 켜고 끄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봤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각 에어 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